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그 클리오 리얼타임 태스크 드리븐 오픈셋 3D 씬 그래프입니다. 역시 이제 그 MIT 스파크랩의 논문이고 2024년도에 공개되었 그 네, 발표가 됐습니다. 네, 뭐, 그 스파크랩에서 이렇게 이름을 뭐 그리스로 짓는다고 해가지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클리오도 어, 역사의 뮤즈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발표할 목차는 개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랑 기여, 그다음에 데모, 그다음에 관련 배경 지식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방법에서는 문제 정의, 그다음에 이 해결한 방식, 인포메이션 바틀넥, 그다음에 이 클리오라는 파이프라인 자체, 그리고 이제 결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일단은 그 먼저 근본적 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로봇이 이 맵 표현 방식에 포함해야 하는 객체나 아니면 세만틱 개념, 그냥 개념에 알맞은 세분화 정도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서 그 사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방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이거를 검은 가방, 민트색 가방 따로따로 이렇게 객체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가방, 여기 이쪽에 이제 가방들이 있네, 그러니까 가방들이라고 이렇게 뭉치로 생각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소스만 해도 뭐 이거 소스들 이렇게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할지, 아니면 뭐 여기 뭐 케찹이면은 케찹, 뭐 이렇게 마요네즈 이렇게 나눠야 될지, 아니면 그 마요네즈 안에서도 뭐 제일 앞에 있는 마요네즈 뭐 이게 얼마나 세분화할지를 그 생각해 본다는 게 논문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분화 정도가 이 저자들은 태스크 디펜던트, 즉 이제 로봇이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따라서 달렸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뭐 그냥 이제 뭐 소스들 있는 거 다 들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소스 이걸 하나로 뭉태기로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하겠지만은, 뭐 케찹 가져와 하면은 이렇게만 이쪽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이 논문에 이 말을 수학적인 표현을 좀 예쁘게 꾸미는 게 있어서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 씬이나 물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그 표현이 쓰이게 될 태스크가 지정될 때까지는 1포스트 문제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 내용하고 기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쓸모 있는 맵의 표현 형식은 로봇이 하려는 태스크에 알맞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맞게 설정을 하냐? 그거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정보 병목 원리, 인포메이션 바틀넥이란 원리를 적용해 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기여는 총 크게 이렇게 네 개로 말을 해놨는데, 일단 이 태스크 드리븐 3D 씬 이해 문제, 이 문제를 정의를 하고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이 프리미티브라는 거는 이제 그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이제 뭐 이미지가 조각난 뭐 그런 것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들 하고 리지온을 뭉칠 수 있는 이제 아글로메라티브 인포메이션 바틀넥 알고리즘을, 요걸 해결하는 이 문제,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알고리즘을 포함을 한 이제 실시간 파이프라인 클리오를 개발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험을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음, 아유, 이게 이제 태스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제 이렇게 문어를 집어, 그다음에 문어를 초록 저기 콘 위에다가 내려놔, 뭐 이런 식으로 그 명령을 주는 겁니다. 이 스팟한테. 이게 이제 태스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프로젝트고, 이게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씬 그래프를 만드는데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뭉쳐져서 최소화된 표현을 찾는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태스크 목록들이 이렇게 있고요. 일단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셈이라는 건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이라고 메타에서 나온 모델이라는데 어, 네. 이제 이미지를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그 라벨이 없어도 오픈셋으로 그냥 이제 이렇게 쪼개주는 겁니다. 조각조각. 이미지를 조각 내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오픈셋에 이제 왜 나아가려고 하느냐 하면 클로즈셋은 그러니까 라벨이 정해져 있는 건 개수가 표현 가능한 개념에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이제 자연어는 애매모호한 성질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잘 호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드라는 좀 클로즈셋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립이라는 건 클립은 이제 콘트라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이거는 오픈 AI에서 나온 모델인데 이미지하고 언어 간의 관계성을 학습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뭐 슬램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이제 다양한 그 응용 과제에 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바틀넥이라는 건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번에 그 정보 이론, 그러니까 클러드 셰넌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 선구자라는 이제 정보 이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이 정보 이론은 정보 압축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신호가 x라는 게 있을 때 그거를 x 틸다로 압축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x 이때 조건이 x 틸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준 다른 조건 y의 상호 정보를 보존할 만큼 그렇게 압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네, 이렇게 압축을 할 때 이렇게 이 y라는 정보가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배경 설명을 관련 연구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태스크 드리븐 클로즈 셋을 다루는 연구도 있고 태스크 드리븐 오픈 셋을 다루는 연구도 있는데 이런 오픈 셋인 경우에도 이 세분화 정도를 사용자 직접 이 트레스홀드 같은 걸 맞춰주면서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쪼갤지 뭐 소스가 두 개 있으면 소스 하나까지 쪼갤지 아니면 두 개까지는 쪼갤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스트레스홀드를 정해줘야 돼.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게 있어도 쓰임새가 너무 좁은 애들이 또 있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실시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가장 유사한 이 연구라고 이 클리어에 가장 유사한 연구라고 저자들이 말한 게 콘셉트 그래프라는데 이것도 실시간으로 돌아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오픈셋이긴 한데 다음으로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정의,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일단 문제 정의입니다. 태스크 어웨어, 그러니까 3D 씬 언더스탠딩.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태스크를 아는 상태에서 그 3D 씬을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그 인포메이션 바틀넥 아까 말씀드린 그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x 이 x라는 거는 그러니까 태스크 어그노스틱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태스크하고는 전혀 지금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프리미티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딱 들어왔을 때 셈을 넣어서 이렇게 조각조각 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요거 조각 난 거 하나하나가 그냥 프리미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y에서는 이제 태스크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칼뭉치를 뭐 집어와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얘는 이미지고 얘는 언어니까 클립을 통해서 그 어떤 특징을 뽑은 다음에 그 연관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알고리즘을 돌려. 여기서는 이제 인포메이션 바틀넥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태스크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칼뭉치 집어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x 자체는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노드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칼 세 개 하나 각각. 근데 이제 이 압축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칼 뭉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칼 세 개를 그냥 퉁쳐가지고 뭐 칼뭉치 이렇게 노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표현이 되는데 이제 이, 이 조건부 확률 뭐 이런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지막에 최종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 맞나? 하여간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건 이제 최적화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적의 표현을 그러니까 가장 그 압축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가 이 분포가 확률 분포가 요게 이렇게 틸다 햇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건 아니구나. 네. 하여간 이 관계를 찾는데 요게 작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줄이는 조건이 얘하고 얘는 서로 관련이 없을수록 그러니까 최대한 압축할수록 좋고 여기 음수가 붙었으니까 얘하고 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압축을 한다. 그런 최적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글로메라티브 인포메이션 바틀넥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옛날에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저자들이 이용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바틀넥을 탑 바텀업 방식으로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봄이니까 벚꽃을 들고 왔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프리미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각조각. 그럼 이제 관련이 있는 애들끼리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뭐 그 의미론적으로서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을 점점 이제 그 각 이렇게 묶어 이게 퉁쳐 나가면서 그래프를 단순화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노드하고 이게 요건 이제 뭉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사이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이 뭉치들이 요거 개개 그 프리미티브 개개로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뭉치가 이제 뭉쳐지면서 커지겠죠. 그리고 그 뭉치마다 노드가 하나씩 있고 그 노드 사이에는 이런 이제 엣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둘이 얼마나 이제 관계가 없느냐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관계가 있느냐 또는 그런 걸 나타내는 엣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저자들은 이제 큰 공간을 음, 매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램용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제 인크리멘탈 하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그래프를 다 처리한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제 부엌이고 여기는 이제 거실이다 이렇게 쳤을 때 노드가 없으면은 그냥 여기 따로 만들고 이제 부엌 뭐 거실 가서 따로 만들고 뭐 거실 갔다가 다시 부엌 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뭐 관찰을 하게 되면 그때 여기만 이제 수정을 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또 여기만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바꿔놨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 프리미티브 연관도를 이제 계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태스크 Y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프리미티브 뭉치 요것들 연관도를 계산을 해주는 해줘야 되는데 어,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클립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립이 이 이미지하고 태스크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언어 명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 거기서 이제 피처를 인베딩을 뽑아낸 다음에 그럼 이 인베딩을 뽑아내면 이 둘의 인베딩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티 스코어로 이제 계산을 하는가 본데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여기서 복잡한 건 설명이 좀 그렇고 이제 저자들은 이제 그 관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뭐 그 칼뭉치 집어와 그럼 이제 얘 뭐 칼 같은 거는 뭐 9, 10 뭐 이렇게 뭐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90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뭐 관련 없는 공 같은 거는 뭐 1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각들을 다 점수를 매기는데 거기서 이제 그 탑 가장 위쪽에서 그 K번째 애들만 좀 후하게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분포를 보시면은 뭐 2번 여러 가지 태스크 중에서 뭐 2번 요게 이제 그 가장 그, 그 하나의 물체가 주어졌을 때 2번 태스크하고 가장 관련이 깊다. 그런 분포가 가장 2번하고 가장 높다.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더 이 분포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얘한테 좀 더 점수를 많이 주는 위쪽 애들한테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셈하고 클립, 네, 셈하고 클립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고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이 프리미티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백엔드에서 이제 그 인크리멘탈 그
어글로메라티브 병목, 그 정보 병목 얘를 이제 돌리면서 그 그래프를 이제 그냥 뭉쳐 나가는 거죠. 이것도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 프론트엔드를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이제 크로노스를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하여간 그 저기 조각조각을 내고 3D 덴스 3D 리컨스트럭션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오브젝트에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칼이나 뭐 돌멩이 뭐 그런 거에도 하지만 공간에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복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무슨 뭐 사무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브젝트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노드가 있다 그러면 그 얘가 보이는 그 사진들을 다 모아가지고 클립을 다 이렇게 준 다음에 그 클립의 평균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 태스크하고 이 공간 사이의 연관성을 이제 계산을 해냅니다. 백핸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인포메이션 바틀넥을 돌리는 구간인데, 네, 그냥 이것도 똑같이 오브젝트에도 돌리고 공간 그 아까 말씀드린 공간 방 뭐 이런 거에도 돌리고 둘 다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과에서 오픈셋 클러스터링, 그다음에 클로즈셋, 그다음에 오픈 보케블 플레이스 공간을 한 거, 그다음에 온라인 스팟에서 실제 실험해 본 거, 이렇게 네 가지로 실험했습니다. 네, 오픈셋 이게 아마 메인이죠. 오픈셋으로 어떻게 이제 그 오브젝트를 물체들을 어떻게 클러스터링 할 것이냐. 그래서 데이터셋은 일단 커스텀 데이터셋으로 이제 아파트, 오피스, 큐비클, 대형 건물 이렇게 준비를 했고, 요거 아파트, 오피스, 큐비클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다 그 3D 바운딩 박스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은 이제 프리시전 리콜을 쓰고 싶은데 이제 원래 이 개념은 클로즈셋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서 오픈세트 리콜이랑 오픈세트 프리시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빠르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성능이 괜찮았다는 겁니다. 이게 프리시전 쪽을 보시면은 어, 확실히 클리오 온라인 네, 이런 애들이 그 여기 태스크 여기 보라색은 이제 태스크를 감안을 한 모델이고 얘는 태스크하고 신경 무관한 애들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뭐 크로노스나 이런 애들에 비해 가지고 확실히 더 프리시전이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그 리콜이 오피스 데이터셋에는 좀 작은 현상이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오피스에 대해서는 좀 리콜이 좀 낮은 게 있었대요. 얘는 6, 7 나오는데 크로노스는 여기 5 나오고 있죠. 이거는 저자들이 생각할 때는 물체들이 이미 이제 뭐 가위는 저기 뭐 책은 저기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이 알고리즘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이제 효율적이면은 이제 오브젝트 개수를 보시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리오 온라인 같은 경우에 49개 나올 때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 1000개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그 메모리 효율도 좋고 속도도 보시면은 어 되게 어, 빠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클로즈셋 오브젝트 클러스터 이거는 개념은 그냥 오픈셋용으로 저희가 클리오를 만든 거긴 한데 클로즈셋을 한번 돌아가나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성능이 다른 그 클로즈드 셋용 모델들하고 비등비등하다. 근데 다른 애들은 그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니까 이 정도면 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픈 보캐블러리 플레이시스 클러스터링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그 라벨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워크플레이스 그다음에 복도 뭐 회의실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 되는데 이게 이게 클리오한테 이렇게 태스크를 주고 공간을 매핑을 하라고 하면 그 그래프를 만들으라고 하면은 요거 그냥 오피스라고 칠 수도 있는데 그냥 사무실이라고 볼 수도 이렇게 그냥 하늘색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프린터와 그 복사기 이런 태스크가 많이 들어가면은 이 태스크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이 세 가지 아파트하고 오피스하고 빌딩 중에서 아파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하이드라한테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어,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아파트는 방 구획이 명확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클리어는 애매한 공간에서 유용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 키친에 그러니까 뭐 그냥 사무실 이거 오피스인데 이렇게 각 조그마한 부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죠. 그게 이제 그 방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클리오가 더 유용한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파에다 실제 실험을 해본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잡기 성공률은 57%였고 근데 손이 미끄러지는 것도 성공한 거로 치면 70%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이제 플래닝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실패한 게 많고 결국엔 물체를 잘못 지정해서 실패한 거는 딱 한 건에만 불과하다라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논문에서 제가 그 온보드 컴퓨터에서 리얼 타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기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논문을 보니까 스팟 위에 올라간 온보드 컴퓨터가 성능이 좀 어마무시한 것 같더라고요. 64기가 램에다가 RTX 4090까지 들어갔는데 이거 온보드 컴퓨터가 이거는 거의 그냥 좋은 컴퓨터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에서 이제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클리오는 이제 제로샷이고, 그러니까 뭐 따로 학습을 해줄 필요가 없고, 이제 특정 파운데이션 모델을 의존하는 건 아닌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진 특유의 한계가 이제 같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클립 모델이 있다는데, 그 클립 모델마다 그 프롬프트 튜닝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특징을 그냥 평균 내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평균 내서 쓰는 게 맞나? 좀 더 의미 있게 그라운딩을 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다음에 고민해보고 싶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비슷한 유사도를 갖추는 물체가 붙어 있으면은 오버 클러스터링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크하고 나이프는 다른 건데, 이거를 그냥 묶어서 그냥 한 뭉치라고 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아직은 태스크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져와, 뭐 내려놔,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종이 자를 만한 거 들고 와. 그러면 알아서 뭐 가위를 들고든 칼을 들고든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겠죠. 결론은 이제 리얼타임 태스크 드리븐 오픈셋 3D 씬 그래프. 그러니까 이 논문의 부제 요거에 대해서 저자들이 구현을 해냈고 실제 실험도 해봤으니까 앞으로 로보티스의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감상은 이게 맵의 표현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쓸모 있는 그 표현을 찾는 거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공간을 저장하는 방식이 참 효율적이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태스크에만 맞춰서 맵을 이렇게 압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꿈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막 거의 뭐 그 뭐 그러니까 뉴럴 렌더링 돌린 것 같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공간을 뭐 말로써 저희는 뭐가 뭐 옆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자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기도 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 공간의 표현 방식을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그냥 다룰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되게 참 효율적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 오픈셋 오브젝트 클러스터링에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제가 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식탁이랑 그다음에 의자들이 모여 있으면은 뭐 그냥 뭐 부엌 가구 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 그,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식이 그, 음, 태스크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만약에 그 세그멘트 애니띵 같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쪼개버리면은 그냥 이제 뭐 당연히까지는 아니지만 그 잘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민트 가방하고 이제 검은 가방으로 이렇게 나뉠 텐데
이제 그거를 어떤 태스크를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트 가방 가져와 하면은 요렇게 요렇게로 분리를 해서 노드를 그 그래프에서 노드를 요렇게 두 개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음, 만약에 이제 태스크가 로봇한테 시킨 게 그냥 어 예를 들어서 가방 피해가 뭐 그런 거였으면은 이제 가방 뭉치 요거를 그냥 그 노드 하나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바운딩 박스가 얘는 지금 두 개 생겼잖아요, 밑에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예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세요. get till 백팩 4A.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민트색 가방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치는데 위처럼 이제 뭐 그런 거 음, 여기서 이제 그냥 가방을 치워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음. 퉁쳐서. 아, 그러면은 이게 그, 이제 뒤에서 평가할 때, 어쨌든 네. 이거 뭐 리콜이든 뭐든 평가를 하려면은 레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해진 레이블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걸 이해했다가 지금 살짝 까먹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오픈셋 리콜이랑 오픈셋 프리시전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매트릭을. 그게, 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제가 조금 까먹었어요. 그걸. 저도 한번 논문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아마 바운딩 박스 같은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바운딩 박스, 여기 이제 스트릭트하고 릴렉스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스트릭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이제 그러니까 의자 의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 칼이 있고 포크가 있다 이렇게 쳤을 때 이 스트릭트는 그 칼의 바운딩 박스 안에 포크의 어 센트로이드가 들어가고 포크의 바운딩 박스 안에 칼의 센트로이드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 스트릭트 뭐 이거 한 걸로 쳐서 뭐 그걸로 이제 프리시전 리콜 이런 걸 계산을 하는 것 같고 릴렉스 음,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조건만 만족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아마 아, 3D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그 그라운드 트스를 다 숫작업으로 그렸잖아요. 아마 요걸 이용할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아까 너무 온보드 컴퓨터 스펙 너무 웃겨가지고 거의 뭐 데스크탑보다 좋은 컴퓨터를 로봇 등에다가 실어놓고 나서 하하 온보드 이러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도 뭐 A100, 뭐 H100 그냥 그 마더보드 뒤에다가 이렇게 꽂은 다음에 로봇 등에다 실어놓고 온보드 이럴까 봐요. 64기가 램이면은 거의 뭐 저 정도면은 뭐 그쵸. 그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동차급보다 더 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동차용 컴퓨터보다도 좋은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저거. 그만큼 좀 그 오픈셋 디텍션이 무거운 알고리즘이다라고 또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음, 음, 그런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립 자체가 클립을 제가 항상 돌려봤을 때 컴퓨터에서 돌려본 적이 없고 서버 통해서 딴 데서 API로 만들어진 것만 돌려봐갖고 실제로 컴퓨팅 리소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랐는데 아마 클립보다도 셈이 무거워서 그런 걸까요? 무슨 셈을 썼는지 얘기를 했나요 혹시? 바닐라 셈을 썼는지 아니면 후속으로 나온 좀 그 가벼운 셈을 썼는지 그런 얘기가 혹시 있었나요? 어, 제가 사실 샘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다면은 그 어펜딕스 쪽에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아직. 음, 클립은 일단은 방금 싹 지나가면서 봤는데 오픈 클립이라는 거 썼다고 나오네요. 아, 그런가요? 네, 오픈 AI가 만든 건 아마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 네, 오픈 보큐블러리 데스크는 오픈 클립 모델. 음,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그 슬쩍 나오는 얘기가 또 그 클립이 그나마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저도 쌤은 잘 모르겠는데 클립은 그냥 4090에서도 충분히 돌긴 하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쌤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쌤 관련 질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그 쌤을 돌리고 나면은 저렇게 마스크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저기 뭐 과일에 대한 마스크면은 이렇게 마스크 나오고 뭐 컵에 대한 거면 컵에다가 마스크 나오고 이럴 텐데 저 네. 마스크 자체만으로는 사실 이게 과일이다, 뭐 컵이다 라는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영역에 대한 마스크만 있는 거잖아요. 네. 0과 1로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클래스별로, 인스턴스별로 뭐 1, 2, 3, 4, 5, 6 해갖고 아이디가 있을 거고 그 정보가 클립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마스크만 쏙 떼가지고 넣는 걸까? 아니면은 뭔가 마스크 음. 주변에 이렇게 이미지를 잘라갖고 뒤에는 까맣게 해놓고 이미지만 넣어갖고 클립에다가 넣었더니 이게 뭐 컵인지 알더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게 지금은 조금 아직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그 저희가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여러 관점에서 이 물체를 볼 거고 이미지를 다 여러 각도에서 수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여러 각도에서 본 애들을 그걸 이제 트래킹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여러 각도에서 본 그 트래킹 애들을 다 클립에다 다 넣어가지고 그 인베딩을 각각 구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프레임 A에서 그 조각난 분홍 컵 하나 봉 요거 조각 하나 넣고 인베딩 하나 구하고 그다음에 다음 프레임을 트래킹 한 다음에 그 다음 프레임에서 똑같은 애가 있으니까 그거 다른 각도에서 살짝 본 그것도 넣어가지고 인베딩 구하고 결국에는 그 인베딩 그 같은 애 트래킹 된 애들에 대해서는 다 평균을 내 가지고 그걸 쓴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군요. 요거가 아마 조금 더 개선된 그런 버전들이 뭐 세만틱 퓨전이나 그런 데서 좀 옛날 거기는 한데 여기서는 귀찮아가지고 아마 그냥 평균 때린 것 같고 네, 다른 데서는 이제 베이지언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키메라에서도 사실 그게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뷰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는 뭐 침대다, 침대다, 침대다. 근데 여기서는 책상이다, 침대다 이러면은 이제 뭐 물론 평균을 때리면 침대가 나오겠지만 여러 뷰에서 이제 컨피던스랑 이런 것들도 확률적으로 이거를 계속 봤었을 때 아, 이거는 침대 1 확률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업데이트 해나가는 방식이 있던 걸로 아는데 그거는 아마 여기 적용을 안 한 것 같네요. 괜히 연산량 늘어날까 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귀찮아서 그냥 평균 때린다라고 한 걸 수도 있고. 어, 저도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 모델인데, 네, 이 논문에서는 언급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연산량이 부족해서 그러거나 실시간으로 안 돌아가서 그냥 드랍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논문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네. 태스크로 이 문제를 이렇게 싸니까 갑자기 네, 딱 필요한 것만 뽑는다라가 되는 게 되게 문제를 예쁘게 푼 것 같아요. 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